네, 임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4단원의 마지막 부분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계의 다양한 인권 문제는 왜 생길까요? 전쟁이나 분쟁,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 등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문제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을까요? 독재국가에서는 인권 유린 문제가 자주 불거집니다. 또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 그리고 기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사회적 관심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종차별 또는 소수민족 박해 문제 또는 종교 박해 문제들도 세계 인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인권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 국제기구가 그 인권 보장 실태와 변동 상황을 조사해서 인권 지수로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인권 지수와 발표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개발 지수는 국제연합 개발 계획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국제 노동 권리 지수는 국제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발표하고 있고요. 성제도 개발 지수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죠. 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계 자유지수, 자유는 영어로 프리덤이죠. 세계 자유지수는 프리덤 하우스에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세계 언론 자유지수, 자, 대표적인 언론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자죠.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한 세계 자유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자유 지수는 정치적 권리, 시민 자유의 수준을 7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등급의 평균을 산출해서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95개의 대상국 중에서 자유국가는 84개국에 해당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는 59개국, 비자유국가는 50개국이 해당이 되네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도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있는 아시아 지역 먼저 살펴볼까요? 자, 아시아는 비자유 국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네요.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자유 국가로 그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국가에 해당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은 비자유 국가에 들어가네요. 자, 대부분의 유럽 지역과 북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역의 일부 지역은 이렇게 자유국가로 나타나 있고요. 부분 자유국가들도 이렇게 남아메리카, 중부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아메리카 일부 지역, 유럽의 일부 지역,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동남아시아도 보니까 부분 자유국가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네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들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국의 의지가 약한 경우엔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발생했을 때에도 국제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정부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연대권에서 살펴봤었죠. 국제연합과 같은 경우 인권과 관련된 의제를 설정하거나 선언을 채택하고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과 제재안을 결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 내에서도 자국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국내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국제 비정부 기구들은 정치적인 박해를 방지하고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면위원회나 국경 없는 의사회가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개인들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한 일원으로서 이런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 이런 의식을 우리가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0페이지 교실 밖 생생체험에 세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스 캠페이너를 모집을 해서 인권 문제에 관련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죠. 자, 집회의 자유를 촉구하는 홀로그램 시위. 자, 이것은 맨 처음에 스페인에서 이루어졌던 시위래요. 공공기관 앞에서는 시위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서 펼친 그런 홀로그램 시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이주 근로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제출한 탄원서인데요. 이 탄원서라는 건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문서로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탄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캠프 내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소. 태어난 지 이제 6개월 된 라마단 하 씨는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을 했다. 호흡기 질환까지 겹쳐 숨 쉬는 것도 힘겨워 보인다. 여섯 살 압둘 하달은 폐렴이다. 달리 약이 없어 항생제 치료만 받은 상태다. 15살 아리는 교통사고로 등뼈가 꺾였지만 아직 수술을 받지 못했다.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계속 울음을 터뜨렸다. 하루에 보건소를 찾는 환자는 주민과 난민 합쳐서 약 120명. 의사 1명에 간호사 4명, 산파까지 고작 11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 공식적으로 한 달 사망자는 4-5명. 대개는 어린아이다. 난민 캠프 옆에는 돌무덤이 있다. 16년이 되도록 고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 여기에 묻힌다. 식구들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어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다. 식구가 줄면 배급이 줄기 때문이다. 살아남는 것이 최대 과제인 난민촌에서 삶은 전쟁처럼 잔혹하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물 사정이다. 물은 22km 밖에서 파이프를 이용해 끌어온다. 하루에 식수 배급량은 1인당 4.5리터, PET병 3개 양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은 하루 50리터라지만 생존을 위한 최소량 7리터에도 미치지 못한다. 난민촌의 삶은 한순간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다. 최소한의 물과
최소한의 식량으로 버티는 동안 아이는 어느새 노인이 된다. 자, 앞에 영상 잘 살펴보셨나요? 우리 교과서 생각을 키우는 활동에도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사례가 몇 가지 나와 있어서 함께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난민 문제인데요. 시리아에서 아주 여러 해 동안 내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떠돌면서 난민으로 이렇게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난민들도 문제고 또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죠.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자료 2번 볼게요. 자, 인종차별 문제인데요.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죠.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과잉 진압당해서 뭐 죽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자, 다음은 자료 3번 기아 문제 보겠습니다. 예멘도 내전이 지속되면서 식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럴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 가장 약자인 어린 아이들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앞의 자료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의 양상,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수행평가를 통해서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죠. 여러분이 선택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단원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교과서 122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내용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궁금한 내용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123페이지 통합적 사고력 쑥쑥에서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또 여러분은 친구들의 권리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두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4페이지 단원 매듭 짓기에서도 여러분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단원까지 공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